자, 다시 시작할까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을 이어서 하면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인터럽트 벡터 초기화하고 이제 유저가 설정한 인터럽트 함수를 다시 인터럽트 벡터 맵에 별도로 기입을 하는 거죠. 인터럽트 벡터 맵은 아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읽고 쓰고 지우면 그 인터럽트 제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allow, 이 this라는 프로텍트 영역을 이렇게 온오프 제어하는 명령어를 앞뒤로 둬가지고 이렇게 초기화 해주고 바로 꺼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나중에 설명할 이 pwm 타이머 함수 초기화 함수가 나와 있고,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발생할 때마다 하나씩 카운팅이 되는 정수 변수를 하나씩 둔 상태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상세히 봅시다. 이제부터는 인터럽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은 이미 다 된 상태예요. 다 된 거고, 실제 코드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만 이제 같이 살펴보면 돼요. 지금 PWM 배우기 직전이기 때문에 PWM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설명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사용한 코드는 EPWM 타이머 주기를 이용한 인터럽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터럽트랑 PWM이랑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코드가. 그래서 다른 대부분 페리페럴들도 마찬가지인데, 인터럽트라는 게 완전히 독립적으로 막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뼈와 살 막 이런 개념으로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하나처럼. 그래서 이걸 따로 분리해서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예제는 EPWM 1번부터 6번까지의 기능 중 타이머 인터럽트를 이용한 코드를 채택했고, 앞서 설명된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실제 인터럽트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자. 이렇게 그게 이제 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건 방금 앞장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이제 앞에 거 여기 87번 라인까지 설명했다고 치고, 혹은 각자 가지고 있는 CSS 코드가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를 수 있나? 아니, 뭐 다를 수 있는데, 뭐 다르다면 각자 적절한 소스 코드를 찾아서 보세요. 요 줄은 방금 말한 이제 사용자가 정의한 인터럽트 함수로 벡터 테이블을 초기화하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과정이다까지만 일단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앞뒤에 약간 뭐 추가 설명이 있네요. 물론 전체 인터럽트 뭐 초기화하는 거랑 이 모든 과정이 이제 EPWM 인터럽트를 쓰니까 EPWM을 초기화하는 과정을 끝나면 이제 이게 전역 인터럽트를 활성화하는 거죠. 그래서 요 E 인트가 이 D 인트랑 항상 짝으로 나와요. 그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하고 우리가 만든 인터럽트는 이렇게 앞에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oid, 함수 이름 void. 자, 인터럽트 이름은 사용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이거 인터럽트 이름이 인터럽트에 영향 안 줘요. 근데 요 구조는 영향을 줘요. 앞에 인터럽트가 붙어 있어야 되고 void라고 다 있어야 돼요. 인터럽트는 돌발적, 비주기적으로 생기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 입력받는 매개 변수나 리턴하는 값이 원래 없도록 설계돼요. 대충 눈치챘겠지만, 그러면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 없는데 입력은 어떻게 주냐? 전역 변수로 줍니다. 전역 변수로. 전역 변수로 주거나 what? 그래 고맙다. 그냥 전역 변수를 주거나 내부 변수 혹은 페리페럴 레지스터만으로 구성하게 되죠. 하고 이제 코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터럽트가 실제 생기는지 여기 변수로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요거는 아까 인터럽트 설명할 수 없었던 내용인데 요거는 페리페럴에서 설정해 줘야 되는 인터럽트 제어 코드예요. 그러니까 앞전에 설명했던 건 CPU의 인터럽트 부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코드는 그 EPWM이라는 요 모듈, 이 페리페럴에서 인터럽트를 쓰려면 얘도 인터럽트 제어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터럽트가 걸리면 인터럽트를 초기화하는 플래그를 초기화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초기화하고 요 밑에 있는 건 CPU의 인터럽트를 제어하는 거죠. 에크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인터럽트를 쓴다는 건 CPU의 인터럽트 부분 제어하는 거랑 그 인베디드 블럭, 그러니까 페리페럴에서 인터럽트를 설정하는 거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 이제부터 설명되는 코드들에는 그 전에 설명 안 됐던 레지스터 같은 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예약어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본 코드들을 보면 그러니까 TI에서 뭐 인터럽트 함수는 ISR로 끝내야 된다 라고 정의한 건 아니지만 뭐든지 코드라는 거는 사람이 보기 좋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딱 봤을 때 간결하고 얘가 무슨 기능을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ISR로 끝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약자거든요. 하면은 아 얘는 인터럽트랑 관련이 되네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앞에 인터럽트가 있고요. 밑에 밑줄이 있는데요. 요거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밑줄 두 개가 있는 건 옛날에는 없었어요. 원래 옛날에는 인터럽트만 있었는데 최근에 받은 소스에는 밑줄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약어예요. 그러니까는 특수한 예약어를 알려주는 약속이라고 하더라고요. TI사에서. 근데 원래는 표준 C 언어 문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C 언어 컴파일러 자체를 TI사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어떤 규칙을 넣는 거는 약간 회사의 색깔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변경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변경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그젬플, 그러니까 우리 컨트롤 슈트에서 인터럽트 관련된 이그젬플 볼 때 밑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 특수한 예약어구나, TI에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언어를 짤 건데 그 보기 좋게 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이나 아니 코딩도 보기 좋다는 거는 짧게 막 중복해서 여러 줄을 막 한 줄로 복잡하게 이게 아니라 이게 약간 정말 그러니까 종이 A4 용지를 뽑았을 때 이게 모든 코드가 한 줄에 딱 요 모양이 맞도록 적절한 형태를 취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꽤 힘들거든요. 일단 보기가 좋아야 되고 변수를 보면 변수가 무슨 기능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함수 이름은 함수가 어떤 종류인지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헝가리안 표기법이라는 걸 추천드리고요.
참고하세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으시면 관련된 변수 명명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안을 보시면 불은 B, 캐릭터는 C, I는 인덱스, N은 정수, L은 롱, U는 unsigned, W는 워드, DW는 D워드, D는 더블, F는 플로트, S 밑줄은 스태틱, RG는 어레이, P는 포인터, SZ은 너를 제거한 스트링형의 캐릭터 배열, PFA는 펑션 포인터, T는 구조체, E는 이놈, G는 글로벌, M은 멤버 변수, STR은 스트링 변수, H는 핸들러. 자, 딱 봐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변수 일부에 특정한 단어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얘가 뭐 정수다, 실수다, 스트링이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대소문자를 섞어 써서 가독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코드,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실 땐 내가 1년이나 2년이나 3년 뒤에도 다시 볼 거라는 걸 감안하고 짜야 돼요. 코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재생산성, 재활용성이 높잖아요. 근데 내가 3년 전에 짠 코드를 보고 이게 뭐였지라고 고민에 빠져 있다면 그 코드가 되게 보기 불편하게 만든 거죠. 뭐 알고리즘은 당장 모른다 하더라도 이 변수가 뭐였더라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 변수 이름, 함수 이름 지정할 때부터 뭔가 유추할 수 있게끔 이름을 주는 게 좋다. 참고하시고요. 하고 PWM 타이머 인터럽트를 쓰다 보니 몇 가지 상수 디파인 문이 정의되어 있어요. 우선은 PWM 1, 2, 3, 4, 5, 6이라고 해가지고 int enable 잡혀 있고 타이머 주기는 다 똑같이 1, F가 잡혀 있네요. 하고 인터럽트 함수 이름은 이렇게 앞서 전 선언문? 이거 뭐라고 용어 부르는 게 있는데 시어너에서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선언문 앞에다가 해놓고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C코드에 있던 init int epwm 타이머 함수, 이게 지금 이제 pwm 6개의 인터럽트를 설정하는 코드인데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맨 처음에 있는 tb 클럭 싱크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pwm 클럭 동기화 하는 거예요. 좀 지금 요 인터럽트 예제 설명하고 이제 PWM을 따로 보시거나 해야 될 텐데, 뭐냐면 28335는 코어가 빠르잖아요. 근데 PWM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니까 뭐냐면 첫 번째 거 설정하고 두 번째 거 설정하고 여섯 번째 거 설정한다면 1번이랑 6번이랑 내가 똑같은 설정을 해도 이 타이머 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 내가 명령어를 몇 번 실행하는 사이에 클럭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머 카운터를 초기화하는 게 요 첫 번째 요 레지스터 비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클럭이 못 들어가게 모두 이렇게 막는다. 뭐 이런 초기화 제어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동기 맞출 때 중요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 PWM 쪽 볼 때 한번 또 보시면 될 거예요. 하고 두 번째 줄은 28335는 1번부터 6번까지 순차적으로 싱크인, 싱크아웃이라는 핀이요. 이렇게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데이지 체인이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손에 손잡고, 그러니까 1번, 2번이 손잡고 2번, 3번이 손잡고 쭉 이렇게 손에 손잡고 구조로 한 줄로 손에 손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싱크인 싱크아웃인데, 요 TV 컨트롤 비트 싱크 아웃 셀렉트가 뭐냐면, 전 나를 기준으로 나보다 앞서 있는 전 EPWM의 싱크 아웃을 내 싱크 인으로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는 6개가 서로 직렬로 쭉 연결된 구조예요. 이 싱크 구조가. 그 다음에 페이지 시프트 인, 그러니까 PHSEN은 그 페이지 시프트 카운터라는 게 있어서요. 이거를 활성화하면 그 설정된 그 페이지 시프트 주기에 맞춰서 PWM 6개가 서로 간에 위상 차이가 나요. 위상 차이가 나는 기준은 아까 전에 싱크인 싱크아웃이 데이지 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연결된 PWM이 기준이에요. 걔를 기준으로 이제 내가 위상을 얼마만큼 지연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TBPHS가 그 위상 주기죠. 위상량. 예. 그래서 잠깐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싱크인 싱크아웃 때 보통은 EPWM1 기준으로 이렇게 그쵸? 쭉 연결되는데 EPWM1은 카운터 제로가 싱크아웃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EPWM 2번, 3번, 4번, 4번, 5번, 6번은 EPWM1이랑 동시에 싱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각각의 PWM은 이렇게 위상량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랬던 것 같네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PWM1은 누구 걸 싱크를 보지? 잠깐만, 이거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기억이 안 나서 컨트롤 슈트에서 인핸스드 펄스 윗 모듈레이터를 킨 다음에 카운트 원의 싱크는 누구한테 받죠? 갑자기 그게 카운터 싱크는 누구한테 얘는 싱크 아웃에서 봤는데? 싱크인, 잠깐만, 이 싱크인은 외부 신호 아닌가? Y, N, I, 이게 외부 핀에서 받았던 거 같네요. 그래서 이 PWM1은 싱크를 외부 거 안 쓰면 주로 그래, 그러니까는 이 PWM1은 외부 핀에서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기억에 외부 핀이거든요. 이 PWM1만. 그래, 맞아. 이게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여기 보면 GPIO에서 외부 핀 받는데 이걸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PWM1이 아마 소스고요. 나머지 게 이렇게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쭉 연결돼요. 그죠? 그래서 저 신호가 안 들어온다고 치면 사실은 이 첫 번째 거 페이지 시프트는 그냥 랜덤으로 움직이는 건데, 싱크인을 설정하는 게 따로 있을까요? 제가 이거 갑자기 급 궁금. 잠깐, 이걸 어디서 찾지? X 싱크인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좀 해봐야겠네요. 아이고 뭐야? 여기서 갑자기 컨트롤 F를 누르는데 왜 X 싱크가 있나? 없네. 신기하다. 이거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여기서 싱크를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설정하는 데가 있나? 그래, 여기 보면 이 PWM1의 싱크인은 익스터널 핀이에요. 그래서 얘는 외부 핀 안 받으면 내부로만 동작하거든요. 그래, 맞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지금. 근데 저걸 연결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봐야겠네요. 이 PW1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여튼간에 얘도 싱크 아웃이 있고, 싱크, 싱크. 설마 외부 클럭 테스트하는 그건 아니겠지? 우선은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럼 나중에 좀 보죠.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간에 그렇고, 얘가 싱크인 신호가 안 들어오면요, 여하튼간에 자기 클럭 기준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키자마자 이 PWM1은 아무런 신호가 안 들어오잖아요, 외부에서. 그렇게 되면은 얘는 그냥 모든 카운터가 시작과 동시에 자기 클럭 기준으로 페이지 시프트 지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좀 말이 돼. 그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여튼간에 TBPHS가 100부터 600까지 위상 지연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고요. 원 코드를 보면 원 코드를 보면 TBPRD의 값 지정하고 카운트 업하고 인터럽트는 카운터 제로에 발생하고 인터럽트 이네이블, 요게 바로 인터럽트 이네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이 PWM에 있는 페리페럴에서 제어하는 인터럽트 이네이블 핀인 거죠. 하고 인터럽트 주기, 그러니까 인터럽트가 한 번 생길 때 생길 거냐, 두 번 생길 때 생길 거냐, 이런 걸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CPU 인터럽트 제어랑 별도죠. 이거는 순수하게 이 PWM 쪽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 아웃풋 셀렉트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싱크 들어오는 거 카운트 제로, 아니 비교하고 쓰지 않고 이런 네 가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서서 어디 갔어? 싱크 아웃을 싱크 인으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온 싱크 인 신호를 그냥 밖으로 내가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조를 보면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이 싱크 인이 오면 쭉 동작해서 얘가 되돌아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하고 이게 신호가 혹시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클럭들 간의 요 제어하는 조건을 이쪽에다 내가 프로그램적으로 카운팅 딱 주면은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요거 제어 나중에 좀 봐야겠네요.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정확하게. 이거는 여튼간에 이렇게 쓰시고, 싱크인은 그쵸, 이렇게 외부 핀에 달려 있다. 디세이블 해놓은 상태죠. 이렇게 지금 안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예, 외부 핀 상태를 나타내는 플래그 비트가 있네요. 실제로 TB, STS에 이렇게 있고, 얘는 상태만 나타내기 때문에 그쵸, 읽기만 가능하고 1을 쓰면 클리어가 되네요. 그래서 W1C라고 되어 있네요.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 인터럽트는 제각각이네요. 한 번 생길 때, 두 번 생길 때, 세 번 생길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카운트 제로 인터럽트가 두 번 생겨야지만 한 번 인터럽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 밑에 있는 건 카운트 제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돼야지만 인터럽트가 한 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PWM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터 인터럽트 발생 조건을 카운팅해서 별도로 인터럽트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관련된 이런 레지스터들은 이렇게 또 컨트롤 슈트에서 이렇게 또 참고하실 수가 있어요. 찾아가지고 코드에 설명된 내용들을 한 번씩 되짚었네요. 우선 TB-PRD는 EPWM1 모듈의 주기를 결정하는 레지스터고요. 16비트로 제어가 됩니다. 이렇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TR 모드는 방금 설정한 거는 타이머 값이었고, 이제 내가 카운터 값이 증가하면서 타이머랑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카운터를 업으로 할 거냐, 다운으로 할 거냐, 업다운으로 할 거냐, 아무 동작도 안 할 거냐, 이제 이런 거 결정하는 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 셀은 이제 아까 말한 거, 타이머 카운트가 0일 때 인터럽트가 생길 거냐, 타이머 주기인 TB-PRD랑 같을 때 생길 거냐, 혹은 컴페어 레지스터인 CMPA, CMPB 조건에서 생길 거냐, 이제 그런 조건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럽트 2에는 요거 지금 보면 0이면 disable, 1이면 enable, 이제 요런 동작을 합니다. 인터럽트 피리어드는 이제 앞서 말한 요 조건들이, 이런 조건들이 몇 번 생길 때 진짜 EPWM1 인터럽트를 발생할 거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운팅 안 하거나 한 번 하거나 두 번 하거나 세 번 하거나, 그래서 얘네들이요 주파수 채배하는 효과가 있어요. 뭐 저 주기가 길 때는 별로 쓰진 않는데, 주기가 굉장히 짧아서 고속으로 인터럽트가 생기는 경우라면 요거를 2채비나 3채비를 하긴 하죠. 그 다음에 광역 인터럽트 이네이블, 요게 이제 IER int 3번이 PWM 인터럽트의 PIE 그룹 3에 해당해요. 아까 한번 설명한 한 내용인데, 여기서가 아니라 어디 설명돼 있더라? 저기 DM에서 여기 스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디테일 디스크립션 메모리 맵, 메모리 맵이 아닌가? 시스템 컨트롤 앤 인터럽트. 기억이 이게 가물가물하네요. PIE 벡터 매핑. 축축축축. 아이고. 레지스터 맵이 어디에 남아 있더라? 여기 있죠. 여기를 보면 여기 PI 그룹 3의 내용이 EPWM 1부터 6번까지 그 타이머 인터럽트 관련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디 갔지? 네.
요 int 3번을 켜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마스킹 해가지고 저거 한 개만 인터럽트 인에이블을 한 거죠. 저거 하고 난 다음에 PIER에다가 각각의 6개의 인터럽트 인에이블을 다 활성화한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예. 그래서 뒤에 것만 좀 하면 요거까지 되면 인터럽트가 다 설정된 거니까 인터럽트 이제 광역 키고 리얼타임 키고 폼은 도는 거죠. 폼은 아무것도 안 하네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이 ASM은 NOP, 그러니까 Non Operation 약자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명령어를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죠. 폼은 그냥 돌고 있고. 그래서 이게 IER에 int 3번 요거를 켜가지고 int 3 어딨어? 이게 길어서 안 나왔네요. 여튼간에 int 3 여기 PI 타이머 인터럽트 그룹 PI 그룹 3번을 키고 IFR은 플래그인데 이거는 앞서서 초기화 되어 있었고요. 초기화 되어 있었죠? 여기 밑에 내려와가지고 이거 안 보이네. 어딨냐? 초기화가 돼 있었어요. 아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초기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걸 참고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많이 봐야 되죠. 여기에서 인터럽트를 설명하는 건 쉬운데 이게 전반적인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독자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PWM 떠나서 뭐 ADC라든가 뭐 CAN이라든가 이런 인터럽트 설명하려면 이 페리페럴 쪽에 인터럽트 활성화하는 방법이 각각 다 독자적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자료를 앞뒤로 왔다 갔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 이제 여기 int Sierra, 그러니까는 타이머가, 그러니까 EPWM 타이머에 인터럽트가 생기면요, 그 ET Sierra이라는 레지스터 비트에서 이렇게 플래그가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이 플래그는 PIE 플래그랑은 다른 플래그예요. 그냥 얘 자체적으로 생기는 플래그도 있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얘를 인터럽트 끝나기 전에 지워줘야 돼요. 지워줘야지 또 다음번에 인터럽트가 걸리니까. 그 다음에 얘는 PIE 에크죠. 그러니까는 CPU의 PIE 에크가 인터럽트가 걸리면 자동으로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0으로 지워줘야지 또 다음번에 인터럽트가 걸려요. 그래서 이게 페리페럴 인터럽트 초기 조건이 같이 엮이면 이 몇 가지를 같이 다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인터럽트 설정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복잡한 면도 있는데 많은 페리페럴을 가진 CPU의 운명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가요, 이렇게 약간 다르게 떠요. 다르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설명을 뭐 했냐면, 사실 EPWM 인터럽트 세팅하는 법, 이거는 EPWM을 공부하면 됩니다. 사실은 거기가 더 자세히 나왔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EPWM 인터럽트 모듈을 CPU에 IER, IFR, PIE EC, PIE IER, PIE IFR, 그리고 PIE 벡터 맵과 어떤 식으로 연동되는지 구조를 이해하고, 이런 레지스터나 플래그나 동작이 어떻다는 거, 혹은 인터럽트가 어떻게 어떤 순서로 실행이 된다, 약간 이런 거 이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죠.
이게 되고 나면 이제 그 PWM 인터럽트는 PWM 인터럽트 장에서 따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고, 예, 일단 여기까지 해서 PIE 벡터 맵이라고 해야 되나? 28335의 인터럽트의 큰 축을 구성하는, 예, 전반적인 설명이 끝났고요. 내용이 쉽지 않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PIE를 설명한 부분과 PWM 인터럽트를 설명한 부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요번 장에서는 이 PWM의 인터럽 설정 방법, 뭐 이것보다는 그 CPU 내부에서 구축되어 있는 그 인터럽트 전반적인 구조, 레지스터, 동작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먼저 우선일 것 같아요. 얘를 이해를 잘해야 이제 나중에 이 PWM이 아니라 뭐 ADC라든가 SCI라든가 뭐 CAN이라든가 뭐 다른 페리페럴들의 인터럽트가 잘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